이런 이야기는 개발자나 사업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4.0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안 사고 발생. 치명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렇죠. 설마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 오류 경험은 내 인생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다. 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엔 우리 방송 인용되면서 인공지능계 세종대왕으로 이렇게. 네, 엄청난 표현을 인용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네. 세종대왕은 가장 어울리시는 이런 생각 들고 인공지능계를 세종대왕처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챗 GPT가 이제 계속 열풍입니다. 그래서 벌써 4개월쯤 된 우리 파보세에서도 이제 매보세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 지난 방송 이후 그 미국 시간으로 3월 14일 챗 GPT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기존의 모델이 이제 3.5였는데 4.0. 뭐 4.0은 뭐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3.5보다는 몇 가지 기능이 좋아졌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그림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 안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키로 받아들여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들 여럿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뭐 SF 소설 하나 써줘.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소설을 써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AI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창에 이제 길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문맥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전에 3.5 같은 경우는 문장 중에 보면 이제 단어가 있고 마침표라든지 구두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큰을 이전에는 최대한 4,000개 정도까지 허용을 했어요. 4,000개면은 대략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32,000개 정도까지 8배. 네, 8배 정도를 들여서 보통 A4 용지로 한 50페이지 정도까지도 얘가 하나의 문맥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3.5보다 4.0은 훨씬 더 안전하다. 안전하고 위험을 줄였다. 이렇게 이제 그 오픈 AI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새롭게 좀 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생긴 건 맞네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될 때 이제 보통 앞번호 뭐 3.5에서 3 여기 앞번호고 뒤에 이제 0.5 그 뒤에 번호가 이제 그 바뀌면 뒷번호 바뀌면 이제 그 작은 변화가 있고 앞번호가 같은 프레임 안에서의 변화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3.5에서 4.0이다 그러면 이제 앞번호가 바뀌었으니까 뭐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소프트웨어의 이제 버전을 이제 넘버링 할 때 쓰는 규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바뀌어야 앞번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어요. 분명히 성능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앞번호를 바뀔 정도로 바뀌진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3.5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4.0을 기대를 했어요. 이미 기대를 해서 3.5가 3.0을 토대로 했는데 그 3.0이 이제 기억 장소인 파라미터가 뭐 1750억 개. 그러니까 이제쯤 이제 4.0이 나올 텐데 그 4.5는 아마 못해도 한 100조, 10조 내지 100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단히 큰 기대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오픈 AI의 그 대표이사죠 샘 알트만이 야 그거 사실이 아니다. 뭐 100조라는 게 현실성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4.0은 아예 4.0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 발표한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4.0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큰 변화는 없고 몇 가지만. 앞번호가 바뀌려면 이제 뭐 all new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 모델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럼 파라미터 몇 개짜리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오픈 AI에서도 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건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왜 이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오픈 AI 뒷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실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AI의 챗 GPT가 타겟을 삼고 있는 시장이 검색 인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구글하고 경쟁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챗 GPT를 앞서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쫓겨오면서 자기들도 비슷한
이 대화형 AI인 바드를 발표했다가 하면 망신을 그러니까 당했죠. 근데 검색 엔진 시장이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거의 한 93%, 뭐 92.9%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 한 3% 차지하니까 1%만 뺏어도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네, 뭐 20억 달러니까 2조 5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뺏어오기 위한 거여서 이제 작전이 뭔가 계속 공격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전도 3.5에서 4.5로 이렇게 높였고 이게 3월 14일인데 네. 그 다음 날은 또 뭘 발표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프로덕트가 그 MS 오피스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터서 인터넷에서 쓰는 보통 오피스 365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코파일럿 버전이라는 걸 새로 발표를 했어요. 코파일럿이 이제 보통 보조항의 부기장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오피스에 있는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을 쓸 때 이제 챗 GPT처럼 말로 지시를 하면 뭐 그거에 관한 파워포인트 기본 자료를 만들어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고 워드 문서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을 또 그 다음 날 바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글을 타겟으로 하고 이쪽을 앞서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미지 굳히기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됐건 뭐 선제 공격을 하면서 구글의 수비 라인이 무너져서 네. 똥볼 차고 그러니까 이김에 한 번 더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은 이런 업그레이드 전략에 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다른 이유는 하나는 이제 오픈AI라는 회사가 원래 진짜 자기 주인이잖아요. 그 뒷단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긴 하지만 한번 채팅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이제 챗GPT 서버까지 갔다가 오는데 비용이 듭니다. 네, 거기서도 비용이 드는데 보통 계산을 할 때 평균 한 번 질문하면 2센트 정도, 1센트, 1센트 정도 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원에서 30원 정도 드는 거죠. 네. 이게 한 사람이 한 번 문장 질문할 때이기 때문에 하루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5에 관해서 유료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3.5 무료도 있고 3.5 유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유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으로 올리면서 이 4.0은 유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작전을 피웠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운영비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뭐 상업적인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입장에서는 이 검색 엔진 빙에다가 원래 챗GPT의 그 채팅하는 기능을 넣었었거든요. 넣었었는데 이제 여기에도 챗GPT 이제 4.0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같이 올라오니까 이제 빙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구글을 훨씬 더 잡기도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챗GPT 4.0의 차이점을 이제 오픈 AI에서 광고한 게 이제 3.5보다 더 안전하다. 위험을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그 3월 20일 날 보안 사고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발생한 내용이 무섭습니다. 그 내 대화창 안에 그 다른 대화 목록이 뜨는 거죠. 뭐 해킹 당한 것처럼 맞습니다. 뜨는 겁니다. 치명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보안 쪽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보안에서는 이런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굉장히 큰 사고인데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을 다루긴 했는데 그냥 살짝 넘어갔습니다. 되게 큰 일이네요. 살짝 넘어갔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고로 보는데 이제 3월 14일에 4.0 발표하면서 우리는 더 안전한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6일 만에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목록들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전 했던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대화 목록에 있는 여러 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보이고 뭐 그게 한 9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요. 9시간이면. 그래서 그 원인을 잡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날 썼었는데 갑자기 대화 목록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뭐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뭘까? 저는 처음에 너무 뭐 이 통신이 폭주해서 혹시 이게 렉 같은 게 걸린 건가 생각했더니 나중에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종의 그 대화 목록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개인으로 따지면 프라이버시 정보도 나갔을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정보도 나갔을 테고 만약에 회사에서 그걸 썼으면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거기 넣어서 챗GPT한테 응답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정보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그다음에 업무상의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짧은 시간에 해결이 돼서 좋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길어지고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확보를 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사건들이 발생을 했으면 이건 굉장히 큰 사고가.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설마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챗GPT를 업무 시간에 쓰지 말아라는 명령을 내린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업무상에 쓰지 말아가 명령을 내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이제 보안 규칙을 위배한다. 그 보안 규칙이 뭐냐면 회사 내에 있는 기밀을 바깥에 보관하거나 바깥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설마 챗GPT를 쓰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화 목록이 이제 바깥쪽에 저장이 되면서 그렇게 교차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역시 우려했던 거가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대화 목록 유출 사고 네. 그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게 뭐 오픈 AI에서 뭐 코딩을 잘못한 건가요? 네, 말씀드리면 이제 코딩을 잘못한 거죠. 네, 코딩을 잘못한 건데 여기 이제 오픈 AI의 CEO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코딩이 잘못돼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랬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또 친절하게 그 코딩이 자기네가 짠 게 아닙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고쳐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버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샘 알트만이 또 그런 표현을 또 트위터에다가 했는데 아주 참 이 사람 솔직하긴 해요. 이번 오류 경험은 내 인생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다. 뭐 사실 그렇겠죠. 이게 문제가 터졌으면 그냥 이 챗 GPT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코딩 잘못이지만 자기네 코딩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실수다. 네. 보통은 본인의 잘못 같은 경우는 사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해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오픈 AI에서 챗GPT 쓸 때 오픈 소스를 여기저기 썼구나라는 이제 힌트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면 쓸수록 해커들은 이제 타겟을 이쪽으로 많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영업 비밀을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뭐 3.5를 4.0으로 크게 바꾸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건 굉장히 좀 어떤 그 노련한 그런 뭐 상업 전략으로 보였는데 또 좀 위기 상황에 대처 모습은 되게 아마추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진짜 스타트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들에게는 뭐 굉장히 또 치명적인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이번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샘 알트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보완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벌어진 일은 또 벌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은 이용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대화를 할 경우에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염두에 두면 대화 목록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 대화했던 내용을 본인이 복사해서 뭐 하드라든지 USB에다 저장을 해서 유지하지 않는 게 이제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유지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는 이게 유출돼도 별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게 개인이면 이제 개인 정보. 뭐 심지어 요즘에 챗GPT 가지고 약간 남들한테 말하기 힘든 대화를 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사생활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본인한테 굉장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쓸 경우는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 특히 대외비인 것들을 가져다가 챗GPT에 자문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자문 받고 나서는 그 데이터를 다시 대화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수님의 명저,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다. 그런 것처럼 뭐 좋은 친구, 또 뭐 좋은 부모, 또 뭐 좋은 연인들은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 분명히 경고하고 주의를 주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또 결핍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이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뭐 아까 샘 알트만 이야기를 제가 자꾸 했는데 4.0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 3.5에서 있었던 뭐 이렇게 환각 현상도 그대로 있고 정보가 부정확한 것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좀 이것도 참 스타트업 CEO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챗GPT도 완전하지 않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개발자나 사업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제품 예. 완벽하다 이래도 되는데 예. 우리가 만든 제품이 완전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알아서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얘는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안 측면도 그렇고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이런 약간 사용할 때 비판적인 시각들을 사실 많이 갖춰야 이게 훌륭한 능력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네. 가지게 됩니다.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의 예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